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공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40대 남성이 온몸에 폭행 흔적이 남은 채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료 재소자 등을 상대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수감자가 숨지기 전 가족들에게 동료 재소자의 계좌로 영치금을 넣어달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성혜란 기자입니다. 공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비상벨이 울린 건 지난 21일 밤 10시 40분쯤. 교도관이 왔을 때 수용자인 43살 박모 씨가 호흡곤란 상태였고 공주의료원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50분 뒤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유족은 시신을 확인하고는 폭행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팔다리에 멍과 피딱지들이 이렇게 붙은 그런 상처들이 있었거든요. 폭행 아니냐 이제 물어본 거죠. 유족은 박 씨가 지난달부터 가족에게 영치금을 요구했던 사실에 주목합니다. 공주교도소로 이감한 지 2달 뒤부터 자신과 동료 수감자의 계좌로 영치금을 넣으라고 수차례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영치금을 요청하지 않았던 박 씨였습니다. 고마운 동생이니까 신세를 꼭 갚아야 된다고 하면서 20만 원을 통장에 넣어달라는 편지가 와요. 그리고 또 바로 편지가 와서 통장에 20만 원을 부탁드린다고. 박 씨는 사망 전 보낸 마지막 편지에도 살 것이 많다며 영치금을 여유 있게 넣어달라고 적었습니다. 그 안에 설마 뭐 그렇게 돈 쓸 일이 많은가? 엄마도 이제 힘이 드시니까 안 넣으신 거예요. 박 씨의 사망일은 가족이 동료 수감자에게 영치금을 마지막으로 입금한 지 2주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영치금 맞는 게 저희는 이제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21일 날 사망을 한 게 아닌가. 교정당국은 박 씨와 같은 수용실을 썼던 재소자 등을 상대로 영치금 요구와 폭행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치금을 계좌로 받은 동료 재소자도 교정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숨진 재소자와 권투 연습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폭행은 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부검 결과는 다릅니다. 이어서 박건영 기자입니다. 박 씨의 눈 주변과 팔다리 등 온몸에선 멍과 상처가 여럿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교정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같은 수용실 재소자들은 폭행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재소자는 권투 연습을 하다가 배를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재소자는 박 씨가 생전에 가족에게 영치금을 넣어달라고 요청했던 인물입니다. 사진으로 시신 상태를 확인한 법의학자는 주먹에 맞아 생기기 힘든 상처라고 말합니다. 복부엔 위아래 폭이 20cm쯤 되는 피멍이 띠를 이루고 있는데 도구에 맞아 장기가 손상돼 생긴 흔적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주먹으로 맞아서는 이렇게 안 생겨요. 그 도구를 쳐서 맞았고 그거에 의해서 장갑막 파열이 있고 그래서 복강내 출혈이 있어서 죽었다. 얼굴과 팔다리에서 발견된 멍도 크기와 색깔로 볼 때 주먹이나 도구로 장시간 반복적으로 맞아 생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조사에서 권투를 했다고 진술했던 다른 수감자도 추가 조사에선 박 씨를 상대로 폭행이 있었다고 말을 바꾼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 폭행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섰지만 뒷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여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성이 다음 날 풀려나서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현역 군인이라 경찰이 군경찰에 넘겨줬는데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풀어준 겁니다. 구자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흰 옷을 입은 여성이 전화를 걸며 카페 밖으로 나옵니다. 잠시 후 검은 옷의 남성이 따라 나오자 경찰관이 둘러쌉니다. 전화기 좀 빌려달라 하고 밖으로 나와서 제 영상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남성이 휴대전화 잠금을 풀지 않고 버티자 남성을 긴급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남성은 육군 소속 상근 예비역으로 확인돼 군사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협박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일단 너무 놀랐고 당연히 저한테 연락이 올 일이 없다고 해서 그리고 휴대폰이 압수가 됐는데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군사경찰이 남성을 귀가시킨 겁니다. 사건 접수도 안 돼 피해자 측이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원본 기록이 있어야지 정상적인 거거든요. 사본만 받은 거예요. 사본이라서 우린 접수를 못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전문가들은 사본이어서 접수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사건이 그 군대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해명이라고. 긴급 체포 피의자에 대한 강제 수사가 미뤄지는 사이 협박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는 보복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는데 그냥 기가조치했다는 것도 저로서 이해가 안 가고. 군 경찰은 경찰에서 석방된 후 신병이 인계됐다며 피의자를 풀어준 건 경찰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경찰은 인계 절차상 석방된 것이라며 군사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했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군 경찰은 이달 초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보복에 대한 피해자의 두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자, 여러분은 스스로를 보수, 진보 중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젊으면 진보, 나이 들면 보수 성향이 강한데요. 그 분기점이 되는 나이 85학번 55세였습니다. 지난해보다 2살 어려졌습니다. 조영민 기자가 연령별 정치 성향을 분석해드립니다. 당신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이 물음에 유권자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올해 유권자의 정치 성향을 연령별로 정리한 건데요. 20대와 30대, 40대에선 이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수라는 응답이 더 많았는데 진보와 보수의 비중이 이 뒤바뀌는 분기점이 55세였습니다. 55세는 1966년생, 대학 학번은 85학번입니다. 지난해 분기점 연령인 이 57세보다 2살 더 어려진 겁니다. 18대 대선이 있었던 2012년의 지형도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당시 분기점 연령은 더 낮은 47세입니다. 당시 47세는 바로 올해 분기점 나이인 66년생 85학번이었습니다. 83, 84, 85학번의 경우 2012년에는 보수가 더 많았는데 2020년에는 진보로 바뀌었고 올해 다시 보수 성향이 많아진 겁니다. 이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이른바 86 운동권이 1년 사이 보수화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20대의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진보 성향이 많았던 이 9년 전 20대와 달리 올해 20대의 진보 성향은 옅어진 모습입니다. 특히 20세, 26세, 29세는 이 보수라는 답이 더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0대는 진보 성향이 더 많았던 거로 이제 보통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MZ 세대에 와서는 이 세대들이 탈이념, 탈지주의가 특징입니다. 채널A가 행정안전부 자료를 통해 분석한 내년 대선 20대 이하 유권자는 768만여 명입니다. 전체 유권자 4,414만여 명 중 17%로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스윙 보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